네, 앞에서 우상호 의원과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빈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 거죠. 아랍에미리트에서 UAE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언이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문제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지난주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처음 선보였던 코너 다시 만난 세계를 본방송에서 급히 끌어들였습니다. 시선 집중의 새로운 식구로 합류한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. 기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방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자,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발언 때문에 한국, 이란도 그렇고 이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시더라고요. 일단 국가 정상 또 유력 정치인 이 특정 국가를 향해서 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겠죠?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빌면 네. 비외교적인 발언이었죠. 아, 비외교적인 발언. 네. 근데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거 뭐 사실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고 오히려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. 이 불필요한 오해하지 말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해를 안 할 오해가 아니라 그냥 이게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?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빨리 진화를 하는 게 제일 낫겠죠. 근데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,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저도 좀 무식한 반응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란 쪽은 지금 분위기가 당연히 격앙돼 있을 수밖에 없죠. 그 방금 전에 제가 이란 외교부 대변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급속히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다. 그러니까 무지의 소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이란 외교부는 그 윤 대통령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평가를 하고 있고 뭐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우리를 달래라라는 건데 조금 그것과 어긋나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고요. 어제 제가 그 이란 국영통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윤 대통령 발언을 굉장히 비중 있게 여러 꼭지로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실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상이 이란을 다른 나라의 적으로 규정했다.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혹시 이번 발언에 더 큰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란에서요? 예, 근데 어떤 거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어요. 그래서 뭐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이제 걸프 국가들하고 회동을 했는데 근데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약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섬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문제에서 시 주석이 이란 편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란과 이제 동맹 관계였는데 아랍에미리트 편을 들었어요. 이란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뭐 느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란 한 매체는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을 제가 보기엔 이것도 확대 해석이긴 합니다만 좀 그것과 연결을 지으면서 이란의 국익과 상충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채택한 아시아 지도자가 이 한국의 윤석열이 처음은 아니다. 이란 정책에서 모종의 전환일 수도 있지 않느냐.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각에서 보다 보면은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네요.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.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그동안에는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뭐 1962년 수교했고 우리 그 테헤란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이후에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. 그러니까 80년대에 이란이 이라크와 싸울 때 북한의 지원을 좀 받았었는데 그때 조금 관계가 어그러졌던 거 말고는 89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끝난 뒤부터는 다시 또 관계가 정상화됐고 뭐 우리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또 이란에는 그 공산품을 수출하고 건설 분야 진출하고 뭐 이란에서 한류 열풍도 불었고 이제 이란도 굉장히 우리를 우호적으로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었거든요. 그리고 뭐 이란 핵 문제가 2000년대 중반에 불거진 뒤에도 한국 정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견지를 하기도 했었고요. 뭐 경제 교류도 많이 늘었고
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제 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정상 방문을 했었죠. 그래서 이란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했었고 그 무렵에는 사실 이란도 서방과의 관계가 좀 막힌 것을 이 동쪽에서 뚫어보겠다면서 룩 이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어요.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좀 틀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으로 좀 돌아갔어요. 그럼 UAE하고 이란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? 사실 뭐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최근에 약간 좀 중동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예전처럼 뭐 반미, 이란, 그다음에 친미, 걸프 아랍 국가 이렇게 딱 진영으로 나뉜다기보다는 좀 일종의 각자 도생, 각자 자기네 이익에 맞춰서 이합 집산을 하는 구도여서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사우디나 UAE 같은 걸프 아랍 국가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뭐 테헤란 타임스 이런 데 보도를 보면 뭐 양국에 서로 오가는 컨테이너선 늘고 교류도 늘리고 있고 관계를 좀 풀려가는 동향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면서 이제는 뭐 적과 이렇게 동맹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격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그런 발전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. 관계가 급속히 바뀌고 있고 지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이란도 뭐 예전처럼 그 걸프 국가들과 완전히 등지기보다는 좀 뭔가를 모색하는 이런 단계인데 이제 적이다 이렇게 된 결과가 돼버린 거죠.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가볍게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군부대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게 또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게다가 중동에 파병된 한국군이 아쿠 부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중동에 우리 장병들 당장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. 지금 우리 해외 파병 부대 중에 개인 단위가 아니라 부대 단위로 나가 있는 데 중에 제일 큰 게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데 빼면은 이제 레바논하고 UAE인데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대부분 그 우리가 군사 외교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아크 부대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제 받았다고 하거든요. 네, 2020년 1월 초에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 장성을 암살한 사건이 있었죠. 그래서 그때 중동의 영내 그 긴장이 많이 고조됐는데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아덴만에서 작전하고 있던 그 청해 부대를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한국 정부는 뭐 작전 범위를 바꾼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뭐 누가 봐도 이란 입장에서는 파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, 근데 그때 한국과 이란과의 좋았던 관계가 조금 많이 긴장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한국 선박이 이 호르무즈의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된 일이 있었어요. 뭐 곧 풀려나긴 했지만, 그러니까 이란이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건데, 뭐 이란이 뭐 아랍에미리트나 한국군을 상대로 도발을 하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제 모종의 시위를 할 수는 있으니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담은 많이 커진 셈이겠죠. 가뜩이나 뭐 아주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네요, 우리 군부대하고도. 근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이 발언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랍에미리트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혹시 좀 난감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. 아직 난감하겠지만 우리 군부대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한 얘기라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응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라는 게 우리한테 계속 숙제로 안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. 한 8조 정도 되죠, 그게. 한 10조 가까이 되죠, 지금 환율 때문에. 근데 지금 그거를 풀기 위해서 외교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란이 유엔에 못 낸 분담금을 우리가 그 돈으로 대신 납부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해왔는데
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럽긴 할 거예요. 이란 정부가 최근에 그 시위대를 이렇게 강경하게 탄압하고 자국민 학살하면서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마느냐도 고민거리인데 네, 알겠습니다.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터지네요. 많이 궁금한 게 더 남았는데요.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. 지금까지 구정원 국제뉴스 전문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